돈 걱정 없이 살고 싶은 당신에게 딱. 돈벌이란 무엇인가? 내 연봉은 왜 이것밖에 안 될까? 세금은 왜 이렇게 많이 떼가는 거야?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걱정 없이 살고 싶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죠. 돈 때문에 답답한 당신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10회 브런치북 특별상 수상자. 드라마 작가 정시몬의 돈벌이란 무엇인가?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돈의 흐름을 알고 싶은 분, 연봉, 세금, 투자의 비밀이 궁금한 분, 돈 걱정 덜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 분. 이 책을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자본주의 시스템 속 돈의 흐름을 이해하고 돈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연봉, 세금, 기업 시스템 등 우리 주변의 경제 현상들을 명쾌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돈에 휘둘리지 않고 행복한 돈벌이를 위한 균형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돈벌이란 무엇인가는 단순히 돈 버는 기술을 알려주는 책이 아닙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돈 걱정 덜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 고민하고 그 답을 찾아가는 책입니다. 지금 바로 돈벌이란 무엇인가를 만나보세요. 당신의 돈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립니다. 그럼 좀 더 상세한 책 소개로 들어가겠습니다. 927번째 책 소개입니다. 책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소개드립니다. 책 제목 돈벌이란 무엇인가? 저자 정시몬. 출판일 2024년 5월 24일. 상상빌더 한 줄 요약. 법과 제도로 본 돈의 흐름. 책 소개. 제10회 브런치북 특별상 수상작. 자본주의 사회를 움직이는 돈과 법. 행복한 돈벌이는 없을까? 큰 글자 도서 소개. 자본주의 사회에 살면서 돈이 움직이는 원리와 흐름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우리는 부를 이루고 행복할 수 있을까? 이 책은 매일의 밥벌이에 힘쓰고 있는 우리에게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돈에 관한 관점과 기초적인 이해를 제공하고자 한다. 저자는 법학을 전공한 이답게 사회, 시장, 국가에서 만든 돈벌이의 환경과 이를 규제 혹은 완화하는 법제도가 시대에 따라 어떤 생성 및 진화 과정을 거쳐왔는지 소개한다. 또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중요한 돈과 돈벌이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행복할 수 있는지 고민을 담았다. 이 책을 통해 왜 나의 연봉이 부장님보다 낮은지, 왜 내 수입의 일정 부분이 세금이라는 이름으로 빠져나가는지, 왜 기업이 큰 비용을 들여 광고를 꾸준히 집행하는지, 왜 정부가 복지제도와 경제정책을 내놓으면서 시장에 개입하는지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관점의 전환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란다. 저자 소개. 저자, 정시몬 드라마 작가. 대기업 홍보실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했으나 언젠가 회사를 그만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빠른 결단을 내리고 로스쿨에 진학했다.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지는 못했으나 법을 향한 애착은 포기가 되지 않아 계속 공부하다 보니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밥벌이를 위해 디지털 마케팅 대행사를 다니다 지금은 프리랜서로 드라마 보조작가와 연구자로 일하면서 여전히 법을 공부하고 있다. 책에서 얻은 내용. 돈벌이가 뭐길래? 자본주의 시스템을 이해하면 돈벌이의 원리가 보인다. 주식과 비트코인에 투자해서 큰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부럽다. 내 로또를 사거나 엄청난 부를 이룬 사람들의 성공담을 찾아서 읽고 그 공식대로 해보려고 한다. 또 열심히 공부해서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격려하기도 한다. 이런 성공과 부는 오로지 개인의 노력과 능력만으로 이룰 수 있을까? 이처럼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돈벌이는 어렵다. 어쩌면 자본주의 사회 시스템에서의 돈의 흐름을 몰라서 돈벌이가 괴로운 것이 아닐까? 이 책은 자본주의 경제 체제 안에서의 돈의 원리와 흐름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자본주의의 기본인 개인과 자유의 개념이 생성된 근대사회를 시작으로 신자유주의의 물결에 휩쓸리게 되는 지금까지의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법제도의 생성과 진화 과정을 살펴본다. 이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는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이해하고 자본주의 관점에서 자본의 흐름을 바라볼 수 있다. 돈이 움직이는 원리와 흐름을 이해하고 싶은 사람, 연봉의 수준이 정해지는 기준과 이유를 알고 싶은 사람, 지속가능한 돈벌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사람, 사회생활에 첫발을 내디딘 초보 직장인에게 이 책을 권한다. 이 책으로 큰돈을 버는 방법을 얻거나 부자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내 연봉과 연예인의 개런티 수준이 정해지는 원리, 국가가 세금을 징수하는 이유, 대기업과 중소기업 시스템의 차이 등을 납득하게 되면 우리가 처한 사회경제적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되면 좀 더 행복한 돈벌이에 가까워지지 않을까? 자본주의 시스템의 관점에서 바라본 돈벌이의 괴로움과 행복, 그 사이 균형을 찾다. 사람들은 돈 잘 버는 것이 곧 돈을 많이 버는 것이라고 이해한다. 하지만 이 책의 저자는 생각이 다르다. 저자는 돈벌이 과정에서 느끼는 행복과 그 행복의 지속 가능성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말한다. 돈이 많고 적음에 따라 행복의 수준이 정해지는 게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존을 위해 중요한 돈을 어떤 마음으로 벌어야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행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담았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돈벌이 과정에서 괴로움과 행복 사이의 균형을 잘 잡아 지속 가능한 돈벌이를 하게 될까? 행복의 조건에 관한 많은 연구의 결과가 행복에는 돈과 경제력이 있어야 하지만 돈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행복한 것은 아니라고 드러났다. 맞다. 우리는 돈 이외의 다른 요소에도 행복을 느낀다. 가족들과 맛집에 가서도,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도, 멍을 때리면서도, 낯선 곳에 가서 새로운 경험을 할 때도 행복을 느낀다. 이때 드는 비용을 위해 돈을 벌어야 하지만 돈벌이의 괴로움은 낮추고 행복은 깊게 느낀다면 행복의 총량을 최대가 될 수 있다. 이것을 이해하고 균형을 잡을 수 있는 본능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 이 책 돈벌이란 무엇인가가 그 길을 동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 책의 저자는 큰 어려움 없이 회사 생활을 시작하고 로스쿨 졸업 후에 변호사 시험에서 몇 번의 좌절을 맛본 후 현재는 프리랜서로 돈벌이하고 있다. 풍족했던 20대와 궁핍한 30대 시간을 거치면서 돈은 어떻게 벌게 되고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은 어떤 성공 요인이 있었을까 분석하며 쓴 글이 제10회 브런치북 특별상에 선정되었다. 책의 오른쪽 하단에는 매일의 돈벌이를 위해 애쓰는 우리의 모습을 그려넣어 깨알 재미를 더했다. 소소한 일상에서 느껴지는 짠한 공감을 그림에서 느껴보기를. 프롤로그 2017년부터 브런치에 글을 써왔다. 그중 법학자가 보는 돈의 원리라는 제목을 붙였던 이 시리즈는 내 통장 잔고가 67만 원이었던 시절 회사와 로스쿨 동기들이 억대의 연봉을 받는 것을 보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돈을 많이 벌 수 있는지 분석하려고 쓴 글이다. 돈을 버는 원리를 알아야 만약 대기업에서 계속 일했다면 벌 수 있었던 혹은 변호사가 되면 벌 수 있으리라 예상했던 돈을 아니 그 이상을 나도 빠르게 벌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러나 많은 고민의 끝에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돈을 버는 것을 목표로 삼지 않기로 했다. 공부하고 고민하고 분석할수록 돈이 목표인 삶은 많은 희생과 포기가 있어야 가능하고 또 돈을 줬는다고 반드시 돈이 따라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께서 돈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아니야 라고 하셨기 때문일까? 아니면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풍요롭지도 궁핍하지도 않은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일까? 나는 30대 초반까지 돈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도 않았지만 집착하지도 않으며 살았다. 하지만 회사를 그만두고 로스쿨에 진학한 후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 나는 3년간의 로스쿨 생활을 마치면 변호사가 되어 다시 돈을 벌 수 있을 줄 알았다. 하지만 변호사 시험에 계속 떨어졌고 부모님께 손을 벌릴 수 없는 상황에서 통장 잔고는 67만 원을 찍기도 했다. 당시에 내가 살았던 원룸 월세가 43만 원이었다. 박사학위를 받으면 궁핍한 상황을 극복할 실마리라도 보일 줄 알았다. 착각이었다. 누구도 법학박사 학위를 갖고 있다고 해서 그냥 채용해 주진 않았다. 그렇다 보니 나는 돈이 되는 일을 할 기회가 있으면 일단 일을 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프리랜서가 되었다. 지인들은 내게 다양한 일을 하며 재미있게 산다고 하지만 나는 프리랜서로 4년을 버티면서 단 한 번도 일을 선택한 적이 없다. 밥벌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닥치는 대로 했을 뿐이다. 나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고 그 돈으로 행복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나도 그중 한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그런데 먹고 살기 위해 다양한 일을 하며 많은 사람과 부딪히는 과정에서 나는 돈을 많이 버는 것만큼이나 잘 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사람들은 돈을 잘 번다는 말을 돈을 많이 번다는 것으로 받아들이지만 나는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돈을 잘 버는 것을 의미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풍요로웠던 20대와 궁핍했던 30대를 거쳐 애매한 40대가 된 지금, 나는 돈을 버는 과정에서 느끼는 행복과 그 행복의 지속 가능성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된다고 생각한다. 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주위에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모두 행복해 보이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이 책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라는 질문에서 시작해서 국가와 자본주의 경제 체제가 만들어진 과정을 살펴본 후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기업이 어떠한 원리로 돈을 벌고 그 안에서 개인에게 어떠한 원리로 수입이 생기는지를 살펴본다. 이와 같은 흐름으로 구성한 이유는 지속 가능한 돈벌이를 하려면 돈이 어떠한 경로와 원리를 통해 우리 주머니에 들어오는지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책의 마지막에는 내가 생각하는 행복의 의미와 우리가 조금 더 행복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인 변화에 관한 생각을 담았다. 이 책이 누군가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거나 갑자기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해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이 책을 읽은 여러분이 우리가 처한 사회, 경제적 상황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자신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그 과정에서 전에 보이지 않던 현상이 눈에 들어오고 생각의 변화가 조금이라도 생긴다면 이 책에 쓰인 나무의 희생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 사람의 시선과 생각이 바뀐다는 것은 하나의 세상이 변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브런치북 프로젝트 덕분에 이 책이 세상의 빛을 보게 되었다. 2023년에 개인적으로 여러 일이 있다 보니 원고 수정이 오래 걸렸다.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이 책이 많은 이에게 의미 있게 다가가길 바란다. 진정한 투자는 뭘까? 문제는 능력을 갖추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데 있다. 이런 능력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투자는 원래 그런 것이다. 돈, 시간, 노력을 투자해서 짧은 시간 안에 쉽게 돈을 버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은 이미 널리 알려졌을 것이다. 물론 시류를 잘 타서 짧은 시간에 큰 돈을 버는 사람들은 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번 돈을 지금도 계속해서 벌고 있는지가 아닐까? 짧은 시간에 번 돈은 짧은 시간에 탕진할 확률이 높다. 왜냐면 짧은 시간에 돈을 많이 번 사람은 돈을 버는 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해서 노력하지 않게 되고 그러면 계속해서 성공하기가 힘들 것이기 때문이다. 노력하며 투자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실패와 경험이 쌓이기 전까지는 지속 가능한 성공을 이룰 가능성이 매우 낮다.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의 열매만 보고 부러워한다. 하지만 그들이 성공하기까지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쳤다. 엄청난 몸값을 받는 사람은 그렇게 되기까지 수년간 갈고 닦은 자신만의 능력과 시행착오로 개발하고 찾아낸 기술과 노하우가 있다. 현실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견디며 시간과 힘과 노력을 쏟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투자라고 하는 것이다. 이미 많은 돈을 갖고 있지 않은 이상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투자처는 모든 사람이 원하는 서울 중심부의 부동산, 주식 투자와 자기 능력 정도다. 우리가 느끼는 행복의 총량에서 돈이 차지하는 비율. 하버드 대학교에서는 1938년에 하버드 학부 2학년생 268명과 빈민가에 살고 있던 같은 연령대의 456명, 총 724명과 이들이 세상을 떠난 후 그들의 자녀 1300여 명까지 85년간 행복에 대한 연구를 지금도 진행하고 있다. 이 연구에 의하면 인간의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관계이다. 이 연구의 네 번째 책임자인 로버트 월딩거에 의하면 사람은 의지할 사람이 있는 경우 더 건강하고 만족도 높은 삶을 살고 인간관계가 심혈관 질환과 관절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한다. 연구 결과와 현실의 돈벌이를 결합하여 살펴보면 돈으로 인해 인간관계가 망가진 사람은 돈으로 누리는 행복은 증가할 수는 있어도 인간관계로 얻는 행복은 줄어들 확률이 높다.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다. 돈과 행복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도 행복에 관한 연구도 하나같이 최소한의 경제적인 필요는 충족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에 동의한다. 하지만 이 연구들은 돈이 주는 행복은 어느 수준에 가면 하향 곡선을 그린다는 사실에도 동의한다. 우리는 또한 돈을 둘러싼 다툼과 갈등을 현실에서 보면서 돈이 무조건 행복을 보장해 주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돈과 행복, 관계와 행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대신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소들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우리는 돈과 인간관계 외의 다른 요소에서도 행복을 느낀다.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도, 멍을 때리면서도, 낯선 곳에 가서 새로운 경험을 할 때도 행복을 느낀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행복에 대한 대가를 어느 정도는 치른다. 그 비용을 최소화하고 행복을 극대화하는 데서 균형을 잘 잡았을 때 행복의 총량은 최대가 될 것이다. 우리에게는 각기 다른 균형점이 있어서 각자가 자신의 균형점을 찾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한다. 나는 어린 시절을 태국에서 보내서인지 특유의 냄새 때문에 다들거리는 두리안을 무척 좋아한다. 한국인들이 두리안을 싫어하는 것은 두리안의 맛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이 돈이 행복의 근원이고 돈이 행복을 줄 수 있는 가장 주된 통로라고 생각하는 건 그들이 돈이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 행복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지금까지 상상빌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